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퀴즈 문제를, 예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은 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들은 다음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노직을 돌려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도 이해가 안 된다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전공 C언어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하여간에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메일이라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해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내가 C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노직이 나중에는 전혀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예제 프로그램으로서는 마지막이니까요. 한번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키보드로부터 10진 값을 입력받아서 어떻게 출력한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한대네요. 자, 그런 다음에 0 이하거나 인트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한대요? 다시 입력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삽입이 있네요. include stdio.standardio.h 그런 다음에 void 한 다음에 함수가 선임돼 있죠. 바이너리 해가지고 int number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가 있어요. 자, 메인 함수를 보게요. 처음에 int number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줬네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해줬죠? 그 상태에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왔더니 do while문이에요. do while문의 특징은 뭐죠? do while문의 특징은요. 처음에 무조건 문장을 실행시켜요. 블럭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킨다. 실행을 시켰죠. 실행을 시킨 다음에 while 옆에 있는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봐서 조건이 만족을 하면 다시 do 이 위에 있는 블록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하지만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while문 밖으로 문장이 빠져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do while문은 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반복 루프문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print f enter name enter number래요. 그럼 한번 볼까요? enter number라고 화면에 찍히겠네요. enter number 한 다음에 화면에 이대로 찍혀요. 찍힌 상태에서 스캔F 입력받는 거예요. 그렇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네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넘버라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얘 조건을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됐죠? 자, 0 이하이거나 인트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한대요? 다시 입력을 받는 데죠? 그럼 여기서 while문으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 넘버라고 돼 있죠? 넘버가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0 이하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0 이하라는 소리죠. 이거나. 그죠? 이거나라는 조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넘버가 뭐예요? 넘버가 인트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대죠. 그럼 인트 범위는요.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32767이라는 이 범위를 넘게 되면 이 범위를 만족하게 되면 두 개 작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저기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print f enter number라고 나왔어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찍히겠죠. 찍힌 상태에서 내가 값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서 32768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while문으로 오는 거예요. while문으로 와서 봤더니 넘버가 0보다 작거나 같냐? 작거나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거짓이죠. 자, 이 조건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 조건은 만족을 하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넘버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넘버가 32767보다 32,767보다 크다. 큰 거 이 조건이 만족을 하죠. 이 조건이 참이고요. true가 되고 이 조건이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오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참인 조건이죠. 자, 참인 조건이니까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입력을 받겠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while문의 조건을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다시 입력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문장에서 나온 것 같이 0 이하이거나 int 범위를 초과하면 다시 입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값, 다시 말하면 0 이하이거나 int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값을 입력받아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함수를 호출하네요. 넘버라는 숫자를 가지고 바이너리 함수를 호출하겠죠. 자, 호출을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진수로 변환하겠죠. 그러면 바이너리 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진수로 변환하는 함수이겠구나 하고서는 뒤에 가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함수는 이진수로 변환해 주는 거죠. 자, 내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255를 입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int j와 비트라는 거를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unsigned int에서 마스크 비트를 줬네요. 마스크 비트는 어떻게 줬어요? 0x라고 나온 건 뭐죠? 이 뒤에 있는 숫자 80000이 16진수라는 거예요. 16진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비트가 한 자리가 4비트로 이루어졌죠. 8이니까 1000, 1248에서 1000이죠. 0이니까 0이 4개고요. 그 다음도 0이 4개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0이 4개죠. 자, 이러면 16진수 8000이라는 마스크 비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printf 찍어주래요. 뭘 찍어주래요? 바이너리 여부 그대로 찍죠. 숫자는 뭐가 입력이 됐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255가 입력이 된 거예요. 엔터 넘버에서 우리가 255를 입력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이 그대로 되고요.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J는 1부터 뭐래요? J가 17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를 하나씩 증가시켰네요. 그렇죠? 자, 여기 밑에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 J는 몇 번 돈다는 거예요? 16번을 돈다는 거죠. 이 포문이 16번을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인데요. 비트는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스크 비트. 마스크 비트가 뭐였죠? 16진수 80000이었죠? 이 0000은 이 000하고 어떤 수하고요? 넘버 있죠? 넘버하고 AND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AND 연산 해볼까요? 넘버는 뭐였어요? 255라는 숫자였죠. 그러면 255를 여기에 있는 16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1111 1111 그 다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자, 여기에 나온 위에 있는 거는요. 마스크 비트고요. 밑에 있는 거는 넘버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이진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연산을 하는 거예요. AND 연산이면 둘 다 1일 때만 1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가 돼요, 지금? 둘 다 1일 때가 없죠. 없으니까 이 연산의 결과는 3학연산에서 0이 되겠죠. 0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짓을 의미하는 거죠. 거짓을 의미하면은 BT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BT에는 0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지금 마스크 비트하고 넘버란 비트를 AND 연산을 했을 때 AND 연산을 하고 났더니 나온 값이 0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값이에요. 여기에서 수식을 한 다음에 참이면은 이 앞에 문장을 수행해 주고요. 거짓이면 뒤에 문장을 수행해 준다고 했죠. 거짓이니까 이 0이라는 거를 수행을 해서 0이라는 거를 비트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럼 비트라는 거는 값을 뭐를 갖겠어요? 0이라는 숫자 값을 갖겠죠. 그럼 printf 어떻게 하겠어요? 비트를 출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0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0이 출력이 됐어요. 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0 하나 요만큼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와서 if문 가로가 폈는데 여기에서는 뭘 의미하냐면요. 자, not 표시요. 느낌표 표시고 J가 자, 사로 나눈 나머지가 아닐 때까지.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죠. 자, 4개를 찍고 나서 공백을 띄우라는 소리예요. 지금 만약에 J가 4예요. 4에서 나눈 나머지 4 하면 어떻게 돼요? 4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눈 나머지가 0이 되죠. 0이 되면 0은 거짓이라고 했죠. 거짓의 부정이니까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4로 나눠서 떨어지게 되면은 공백을 한 칸씩 주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 공백 하나씩 줘서 출력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출력이 안 되겠죠. 이제서 여기 하나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마스크 비트를요, 오른쪽으로 한 비트만큼 이동을 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은요, 요 마스크 비트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마스크 비트가 이쪽으로 한 비트 이동이 된다는 거는 이쪽에 있는 0이 나가면서 얘네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도 0이 들어오고 이 1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오겠죠. 그리고 이 칸이 비게 되잖아요. 빈 칸은 0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0, 1, 0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비트가 밀리면서 계속 16비트만큼 계속 밀리면서 엔드 연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엔드 연산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넘버에 해당하는 이진 값이 출력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퀴즈 6번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퀴즈 6번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수행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다니면서 로직을 한번 수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코딩을 해보고요. 컴파일을 해보면서 에러를 잡아보세요. 에러를 잡아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더 큰 프로그램 구조에 들어갔을 때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예제 11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체인지예요. 체인지인데 그냥 체인지가 아니고 두 수를 변환해줬네요. 그렇죠? 두 수 변환해줬는데 여기에 연산 리턴 값을 했는데 리턴 값을 온전하게 해준 게 아니라 여기에서 n 플러스 m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a라는 변수가 있어요. a라는 변수의 값이 얼마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죠? b에는요? 0이 들어가네요. d에는요? 아직 몰라요. c에는요? 5.3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 b인데 왜 초기 값을 안 해줬을까요? 위에서 초기 값으로 선언을 해줬죠. 자, b가 0인데 0이 b가 200보다 작거나 작냐 물어봤어요. 0이 당연히 200보다 작죠. 작으니까 어떻게 와요? 밑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하게 돼요. 연산을 수행할 때 보니까 여기 캐스트 연산자가 있네요. 이 C라는 게 플로트 연산이잖아요. 이 플로트 5.3을 5로 인식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인트형으로. 자, 연산자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A니까 A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2가 들어가 있죠. 그럼 10이 되겠네요. 10에다가 A를 더했어요. 2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네요. 12를 B에다가 더해서 넣으래요. 그럼 B 값은 다시 말하면 뭐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12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1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함수를 교환을 해주는 거, 교환 함수를 불렀어요. B하고 A를 함수를 호출해서 들어갔어요. B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12가 들어갔네요. 자, 그런 다음에 A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2가 들어갔겠네요. 자, 이거 들어간 상태에서 이 밑에서 해줍니다. 자, M에 대한 증가를 해주는데 여기서 보니까 얘는 뭐예요? 12-2에 플러스 뿔뿔이 앞에 붙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을 해줘서 리턴 값을 주게 되면은 뒤에는 뭐가 남겠어요? 지금 여기서 연산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럼 얘 연산을 먼저 하겠죠. 그럼 3이 되겠네요. 3이 된 상태에서 12에서 3을 빼니까 얼마가 남아요? 9가 남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printf b하고 d를 찍으라면은 b 값에는 뭐가 찍혀요? 자, b 값에는 12가 찍히겠네요. d 값에는요 9가 찍히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왔더니 여기에 있는 문장이 있네요. a에다 2를 더하래요. a에다 2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4가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a에다가 4를 넣게 되면 얼마가 돼요? 5, 4, 20이 되네요. 20에다가 4를 더해요. 그럼 24가 되죠. 그럼 b에는 얼마가 들어가요? 24. 여기에 계산된 결과값만 24에다가
B에 원래 있는 값 12를 더하게 되니까 36이 되겠죠. B는 36이 돼요. 36이 된 상태에서 호출을 하네요. 호출을 해서 보니까는 여기는 3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2는 뭐가 되겠어요? 2는 4가 되겠죠. 4가 된 상태에서 여기 내려왔어요. 34 빼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5가 돼서 29가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자 34가 호출이 됐는데요. 36이네요. 여기서 숫자를 잘못 썼네요. 36이 호출되니까 여기서 36이 되죠? 36이 된 상태에서 36에서 5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리턴 값은 35가 리턴이 돼서 D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B는 36이 될 때 D는 뭐가 되겠어요? 3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포문을 갔어요. 그럼 2를 더 증가시키네요. 그럼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6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30이 되죠. 30에다가 4를 여기다가 A 값이니까 6이 되죠. 그러면은 36이 되겠네요. 36이라는 값을 어떻게 해요? 이 값하고 더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B 값이 72가 되겠죠. 72가 된 상태에서 72와 6이 들어왔어요. 6이 들어온 상태에서 밑에서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72 빼기 한 다음에 뿔뿔 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7을 뺀 상태의 값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7을 빼면은 65가 되겠죠? 그럼 65가 되고요. 위에는요, 7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B가 2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180이 되고, 그 다음에는 169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252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239가 됩니다. 지금 여기 3개 있는 거는 저랑 같이 풀어보셨죠?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로직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2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static 함수로 선언을 해줬네요. 문자열을 선언을 해줬죠? 그러면 한번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str이라는 데다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1, 그 다음 2, 그 다음에는요 3, 4, 5, 6, 7, 8, 9, 0이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요? str이 되겠죠. 그쵸? str의 0번째 방이 되겠죠? 얘는요, str의 1번째 방, 얘는요, str의 2번째 방, 얘는요, str의 3번째 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선언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다 넣어주게 되고요. 자, P1이라는 거는 str 값을 P1의 포인트에다가 해준다는 거는 뭐예요? 주소 값을 준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P1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P2도 포인터 변수인데 어떤 주소 값을 줬어요? str의 5래요. 그러면 여기는 str의 4, str의 5, 여기 6이네요. 자,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P2가 가리키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while문을 돌리는 거예요. while문은 참인 동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P1이 P2보다 작거나 같냐? 작거나 같아요? P1이 뭐였죠? P1이 1이었어요. 1이 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S 데이터 변환 코드가 S죠. 그런 다음에 P1 플러스니까요. 나중에 출력을 해준 다음에 포인터 연산자가 이렇게 하나가 이쪽으로 증가가 돼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출력하기 전에는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먼저 출력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P1의 주소값을 주고 출력을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P1을 하나 증가했으니까 P1이 어떻게 돼요? 여기 str의 첫 번째 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은 P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지 않죠. 얘가 훨씬 작죠, 지금. 조건을 만족하죠. 얘가 크진 않죠. 그러면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P1을 출력해주는 거니까 P1의 시작점은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찍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증가를 해주니까 세 번째 초기값 3이 들어가 있는 데가 P1이 되겠네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P1이 P2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이 만족해요. 만족하니까 3부터 찍어주죠. 3, 4, 5, 6, 7, 8, 9, 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가니까요. 이쪽이겠네요. 여기는요. 4, 5, 6, 7, 8, 9, 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다음에는요.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럼 여기서는요. 5, 6, 7, 8, 9, 0이 찍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쪽에 했어요. 작거나 같은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6, 7, 8, 9, 0이 찍히고요. 내가 비로소 여기 7을 가리킬 때 어때요? P1이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이 Y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값은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문제를 처리해 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 주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프로그램 풀이가 모두 끝났어요. 마지막 20강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 문법 중에서 아주 기초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프로그램을 다 듣고 나서 이해가 되고 내가 선생님이 할 때는 그냥 이해만 되고 다시 한번 봐야지 알겠다 하는 사람은 20강을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 괜히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20강 기초 문법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한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요. 굳이 20강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예제 프로그램 강의 모두 마치고요. 2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